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깊게 말씀을 좀 안 드렸었는데, 사실 개별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뭐 특별하고 신선한 것이 뭐 시장에 노출되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바닥에서부터 나름 탄력 있게 상승세가 좀 연출이 되었다가 좀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지금 몇 가지 이슈들이 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도 묵인할 수가 없다. 반드시 이슈를 체크를 하고 시장이 지금 뭐 때문에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시세가 하락을 보일 때는 이유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현재 움직이는 시세에 따라서 나는 그런 금액을 손해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감성적인 대응밖에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종목을 놓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다? 요즘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는 거. 싸게 샀을 때는 단순하게 내가 그냥 값이 싸다가 아니라 복리 효과라는 그 특혜를 놓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 과정에서 조정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주식이든 시장이든 늘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매번 내가 산 자리부터 양봉만을 바라고 빨간불만 켜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은요, 주식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에 본인이 못 이겨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급들이 몰리면은 결국에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투매가 투매를 부르다 보면은 또 신용정보가 가득 찼을 때는 반대매매가 쏟아지고, 반대매매가 쏟아지면 그걸 다시 한번 또 털기 위해서 또 수급이 이탈하고, 그러면 또 털리고, 그러니까 털림과 털림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을 거면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랜만에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전반적인 코멘트를 좀 드려볼 테니까 같이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 국내 시장 오랜만에 상장사들의 대략적으로 한 8-90% 정도가 하락을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번 하락만큼은요, 너무 좋은 또 다른 기회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4월 달에 한두 차례 조금 더 출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밑으로 하방을 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나마 밑으로 흔들리는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뭐 너무 공격적으로 들이대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겁먹고 자꾸 뒷걸음질 칠 필요는 없다. 이제 낭떠러지 끝자락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면 그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도 겁을 안 주는데 본인이 거기다 발을 딛지만 않으면 되는데 굳이 그쪽으로 낭떠러지로 뒷걸음질 치면서 발을 뻗을 필요가 전혀 없다. 거기가 낭떠러지예요 라고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1시 40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2.2%대 하락, S&P 500 1% 가까이 하락, 다우산업은 0.4%대 하락. 지금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니케이 1.7%대, 상해 1% 가까이, 항생 1.3% 정도 하락을 보였고요. 유럽 국가들도 일제히 하락을 보였습니다. 정말 다 파란불을 띠면서 굉장히 지금 뭔가 시원한, 그쵸? 이게 시원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시원한 물결을 그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시장은 일단 현재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뭐 시황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포인트들을 같이 좀 짚어볼 거예요.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 중심으로 변동성의 주요 포인트, 요거를 한번 같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우려로 인한 여러 가지 통화 정책들, 긴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 긴축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금 조금 더 압박을 좀 더 세게 주고 있는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이익이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또 우리 기본적인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쵸?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또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소비가 또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당연히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 우려로 인한 경기 둔화 혹은 위축, 이런 거를 일단은 첫 번째로는 시장에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결국에 연준에서는 어떠한 카드를 꺼내야 되겠죠. 연준이 이런 거를 이제 주로 통제를 해주니까요. 경기가 엄청나게 호황기면은 너무 과열하면 그걸 또 막아주고 있고요. 경기가 반대로 엄청 침체면은 그거를 또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근데 그 핵심 이제 키워드, 그 핵심 열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금리예요. 금리.
그래서 경기를 살릴 때는 전체적으로 수요를 늘려줘야 되고 경기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는 경기라는 것, 경제라는 거는 결국에 돈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풀고 조여주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열쇠가 바로 금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동안의 유동성을 너무 과하게 풀어온 탓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유동성을 잠궈가는 과정에서 전쟁 리스크가 발발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상황들, 그렇죠? 원자재의 공급이 좀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가격이라는 것은 이 수요와 공급이 벌어질 때 수요가 높아지거나 공급이 줄어들거나 이랬을 때 이 격차,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가격이라는 건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높아져. 이것도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먼저 벌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까지 더 벌어지니까 이만큼에서 이만큼까지 더 심해지는 거죠. 기존 파이에서 더 심해지니까 격차가, 스프레드가. 그러니까는 물가는 한번 뛰고 또 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 계속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미국은 기존에,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급은 일단은 그대로였어요. 공급은 그대로였는데, 그대로라기보다도 디테일하게 따지면은 공급도 살짝 좀 부족했다가 고용이 살아나면서 생산성이 확보가 되면서 공급도 어느 정도 다시 자리를 잡아주게 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공급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주고 수요 측면에서는 돈을 풀어서 수요를 계속 늘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레드는 계속 벌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격차까지는 다시 수요를 조금 죽여버리면 이만큼으로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그럼 기업들은 건전하게 성장을 보이고 건전한 인플레이션 그 해당 범위 내로 이거를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하는 게 뭐다? 바로 금리다. 이게 이제 기본 핵심 이론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 리스크 때문에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수요를 아직 지금 금리 인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수요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요가 지금 완전 최고조에 이르러 있는데, 자, 이렇게 수요가 최고조에 이르러 있는데 기존 공급에서 공급도가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요만큼의 범위에서 이만큼까지 더 넓어지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아무리 금리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좀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동안에 이렇게 수요를 급증시켰던, 수요를 확대시켰던 거를 줄여버린다라는 소리예요.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인플레를 당장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경제 성장의 둔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보면은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완전 깨끗하게 경제 성장을 이뤄낸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저기 변 보고서 밑 안 닦은 것 같은 그런 찝찝함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들이 약간 어딘가 한 곳에 계속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 국가별로도 여러 가지 통화 정책들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이제 또 문제가 변수가 생긴 게 뭐였죠? 전쟁 리스크. 이걸 뭐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아집니까? 뭐 푸틴이 저렇게 저래버리는데 이게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계속 엉키고 또 뭔가 살이 붙고 추가적으로 또 확대되고 이러면서 결국이 가장 근본적인 이 수요와 공급 플러스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한 필수 원자재 등등 모든 것들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줬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파이를 키워오고 경제가 성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너무 과열이 됐으니 거품을 꺼트리고 제자리로 좀 가보자라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누군가가 지금 문턱을 딱 이렇게 문을 걸어 잠갔다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전쟁 리스크였던 거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려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문제니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금리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려야 되고 더 빠른 양적 긴축, 이 양적 긴축을 갖다가 우리는 Q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적 긴축을 빠르게 좀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사실 연준의 일부 위원들이 좀 약간 비둘기파적인 성향의 위원들이 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그렇게 매파적인 성향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상당히 공격적인 매파적 발언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조금 이런 부담감들, 금리 인상이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금리에 대한 언급을 하다 보면은 채권 시장이 유동을 치고, 채권 시장이 유동을 치다 보면 국채 금리들의 시세 변동이 빠르게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변동이 일어나면은 또 결국에 대표적인 성장주, 기술주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타격을 받아요. 근데 이것들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 하나 가지고 성장주, 기술주 중심의 약세 흐름, 이게 지금 국내 시장에도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기존에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다 두드려 맞아왔어요. 작년 말부터 작년 하반기 특히나 3, 4분기 3분기 말 4분기 때부터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시장에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고, 금리 인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도 사실 그동안 많이 두드려 맞아왔잖아요.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1월달 초 해가지고 많이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의 빅스텝까지도 우리는 모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조정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걸로 너무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낭떠러지인 거기를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낭떠러지를 떨어지면, 자,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떨어지고 나면 여기 물이야. 여기가 이제 저수지야. 수심이 좀 깊어.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물로 뛰어들면은 차라리 물에 빠져서 동동 떠가지고 나오면 살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 아무도 여러분들을 떠밀고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여기라도 떨어져서 물에라도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전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무도 겁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바람이 좀 불어서 여기까지 밀려오더라도 굳이 여기 떨어질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차라리 엎드리세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땅 붙잡고 그냥 버티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의 빅스텝까지도 우리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도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연준에서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시세가 움찔움찔 하더라도 수급적인 영향은 물론 당연히 받지만 우리가 이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이거 또 폭락장 오겠네, 또 급락장 오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미 그런 시즌은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최근 접점 대비 반등을 좀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보시면 자,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7만원하고 자꾸 이격이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최근 저점 대비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 3거래일 빠지기 전 요거 제외하고, 요거 일단은 필요 없고요. 요거 제외하더라도 저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스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꽤나 큰 폭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이평선, 대략적으로 221선이라든지 201선, 월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던 201선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요거를 좀 저도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의미 있게 보더라고요. 국내 기관 트레이더들도 224일선을 좀 중요하게 봐요. 200에서 224일, 대략적으로 평균 1년치 값을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한번 한 차례 224일선을 지지를 좀 받나 싶더니 결국 이탈하고 나서 저항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24일선의 중심 삼아서 뭔가 심리가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며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 좋지 못함에도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그냥 나몰라라 하고 나홀로 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고 있다가 국내 시장은 이만큼도 지금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고, 코빼기도 지금, 그죠? 224일선 대비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이격이 넓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아예 따라가지를 못했다. 보시는 것처럼 224를 이탈하는 시점으로부터 많이 또 계속 무너졌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을 실제로 했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하락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인플레 우려로 인한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이거에 대해서 강조가 됐지만 1번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대부분 반영을 다 했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 최근 저점 대비 반등은요, 미국 시장 대비 국내 시장은 반등 폭이 크지 않았다. 이게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로는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은 매크로 환경이 좋지 못함에도 기술적 반등이 가파르게 나타났었다. 이게 일단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토해낼 것도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자체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 삼성전자가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플러스 7% 정도 규모의 실적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주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해줬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비율을 18%대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LG엔솔 때문에 좀 뺏겼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양호한 실적으로 지수 하방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은데 왜 안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 풀어드리고 있죠. 나중에 한번 또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그래도 실적으로 이렇게 내비쳐지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방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라인은 구축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오늘 중화권 증시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도 지금 좀 적지 않은 거의 대략적으로 1% 내외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상해 지역에 코로나 때문에 봉쇄 조치하고 테슬라도 그걸로 이제 뭐 또 생산에 차질이 생기니 어쩌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몇십만 명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상해만 하더라도 오늘 기준인 것 같은데 상해 지역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확하게 19,982명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다시 엄격한 봉쇄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 뭐 전망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려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참 표현하기 애매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중국 정부는 또 이 항만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입출항이 중단이 되어가지고 물류 쪽으로도 결국에 또 문제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의 유동성 축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서 기존에 상해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었던 코로나 이슈가 있었던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뭐 XE 변이 바이러스인가요? 뭐 그런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도 뭐 더 나와도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결국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더라도 치명률에 대해서, 치사율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그런 걸로 떠들어대봐야 증시에는 영향을 안 준다. 그래서 시장은 늘 새롭고 신선한 거를 기다리고 새롭고 신선한 것에 더 놀란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까지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방을 너무 좀 후퇴하듯이 다운사이드를 열어둘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큰 특징적인 시장 키워드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코멘트를 한번 짚어드렸고, 제가 최근에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디테일하게 드리지 않은 이유는 결국에는 좋지 않은 이슈여도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은 개별 종목에 조금 집중을 해야지 여기서 지수에다가 뭔가 기대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특히나 삼성전자 주주분들께는 죄송하지만요, 늘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한때 이렇게 엄청난 폭풍 상승을 보여줬던 요 달달함을 잊지 못해서 자꾸 삼성전자에 연연하고 미련을 못 버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물론 삼성전자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그래서 또 추후에 더 오름세를 가파르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차라리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선상에서 위로 더 가자가 아니라 밑으로 대폭 빼고 거기서부터 다시 몇 퍼센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릴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요,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산업은 아니잖아요. 이미 이 시장을 딱 지금 구축을 해서 핵심 종목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반도체 여러 가지 뭐 특히나 메모리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쪽의 수요를 뭐 분석하고 가격의 변동을 또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뻔해요. 너무나 뻔하게 예측이 가능하고 호기심을 갖기 좀 어렵고 그 뻔하게 어느 정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야 여기 이 정도밖에 수익이 안 될 것 같네? 그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사실 지금 감사 물론 보고서 내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시즌이지만 이거 보통 이런 걸 우리가 상패 시즌이라고 하죠. 상패 시즌에 아직 뭐 이렇게 놓여져 있기는 한데
지금 진짜 건전하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1월 1일 날 오스템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 정말 지금 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 진짜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우리 해외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 진짜 제가 비속어 섞어서 정말 쪽팔린 겁니다. 이거는 그 인원 한 명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렇게 많이 사들고 있고 ETF로 그렇게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들도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이 투자자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좋은 종목을 갖다가 투자자분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관들도 많이 투자했고 외국인들도 8,800억 가까이나 들고 있고 ETF까지 포함하면 패시브까지 포함하면은 이거 외국 웨이저들이 사들고 있는 금액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해낸 겁니다. 그 한 명이 이런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법이 약하고 법이 만만하고 법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뭔가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쟁? 나면 뭐 다 끝나는 건데 뭐 그때 가가지고 뭐 코스피가 얼마니 어쩌니 뭐 방산주사니 뭐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전쟁 났는데 빅텍 사고 스페고 사고 앉았겠습니까? 총 들고 다 싸워야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빅텍 매수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지. 총자로 메고 전방 가가지고 거기서 수류탄 던지기 전에 빅텍 매수 버튼 눌러놓고 던질지는 모르지. 그거는 아무튼 뭐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겠지만 전쟁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자꾸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문제고 저는 지금 코리아는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리아는 그냥 그 자체가 리스크예요. 솔직히 말하면. 왜? 우리나라에 이 주식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이 환경 자체가 이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너무 글러먹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쩔쩔매는 이런 시장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그냥 코리아 리스크고 코리아 덴저러스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나라 시장에 뭐 투자를 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그 이익의 본질, 주가의 본질은 결국 이익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에는 삼성 SDI 중심으로 포커스를 뒀던 거고, 그리고 또 적당하게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주식이라는 거는 적당한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뻔하고 너무 정직해도 안 돼요. 사실 지금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걸 비판을 했지만 그런 쪽 말고 약간의 호기심을 갖게 해줘야 돼요.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이거 이렇게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건전한 적당한 호기심은 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네 배터리 이렇게 팔리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호기심이 생겨야 되는데 그 호기심이 생기는 과정이 보통 성장주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그 단계예요. 이미 시장 침투율이 15% 20%를 넘어설 때부터는 어느 정도 경쟁사들 간에 또 이제 떨어져 나갈 놈들은 떨어져 나가고 살아남을 기업들은 살아남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가치주 성향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으로부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기는 어려워요. 그때는 그냥 이제 뭐 배당 받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전통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잘 못 가는 이유가 반도체 시장은 솔직히 말하면 이미 자리는 잡았어요. 지금 너도 나도 반도체 시장을 새롭게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호기심이 있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사실 너무 뻔해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치주 성향으로 좀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시세는 쳐져도 뭐 배당 받아 먹고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배당이라도 받아 먹지 뭐 약간 이런 투자 있죠. 이게 지금 가치주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장주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지금 이 고성장 산업이 대표적으로 2차 전지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지금 2차 전지를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이런 날 뭐 오늘 뭐 조금 요거 음봉 하나 보였다고 우리 사들고 갑시다, 저가매수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없는 분들한테는 음봉이 뛸 때 이런 음봉이 뛰는 구간에서 조금씩 사들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밖에 지금 오늘 시장 보시면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면 코스피 176종목 상승 716개가 하락, 코스닥 217 종목 상승 1200개가 하락이에요. 그럼 이처럼 지금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여러분들 기존의 뻔한 이슈 때문에 겁먹고 낭떠러지에 굳이 떨어져서 생존 전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에서 현재 말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읽으면 여기에 겁을 먹지 않고 우리가 더 좋은 종목들을 정말 저렴하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비중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관점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수익 인증을 별도로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거 귀찮아요. 이거 자꾸 저를 제가 거짓말쟁이 아닙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돈은 다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자라도 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는 거고, 그죠? 보시는 것처럼 2월 달에 추천했던 오토엔이라는 종목이 66% 수익을 이렇게 보고서 혼자 연습을 좀 해보시고 남은 잔량 가지고 연습해서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죠? 그래서 한솔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우리가 좀 계속 분할로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오늘 장은 떨어졌는데 단타수장님 덕분에 이익이네요.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며칠 전에 보내주고 단타수장님 종목만 있으니 계좌가 화려해졌어요. 저는 뭐 삼성전자를 뭐 공격적으로 매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조금 더 효율성을 생각을 한다면 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주분들께 너무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만 더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존의 회원님들이 코리아 서킷 후속 작품들을, 후속 매집주들을 지금 매집을 했다가 막 10%대까지 수익을 올라왔다가 하락장이 나오니까 조금 2, 3%또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존 회원님들하고 격차를 좀 비슷하게 해서 여러분들도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 같은 이런 하락장 뭐 당분간 또 빠져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할 수 있고, 기존 회원님들과 함께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기대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는 있으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지만 저는 이번 시장 그렇게 어렵다라고 보고 싶진 않아요. 속도가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어려운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절대 겁먹지 마시고 엉뚱하게 어디에 좀 괜히 겁먹어가지고 매도 던지거나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절대 그래야 될 시장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좋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단타수장방에 오시는 거는 아무 때나 올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시장이 주는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우리나라 시장 밑바닥에 있어요. 지금부터 시장 반등 당연히 나와요. 뭐 당장 내일 나옵니다 이걸 떠나서 지수 반등은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 이제 하단으로 빠질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주식은 위 아니면 아래예요. 근데 아래로 빠질 확률이 적다? 그럼 이제 거의 위로 방향을 취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이 기본적인 이론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이 시장을 절대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21-2353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약간 대선 이렇게 선거운동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30일에 44만원이라는 금액 절대 아깝지 않아요. 결국에 여러분들 제 방에 오셔서 수익을 내고자 제 방에 오실 텐데, 그 수익이 결국에는 이런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44만원도 다 결국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어려운 시장 저랑 함께 하시면 분명히 또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자, 긴 말하지 않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오셔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21-2353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